건강한 우리 몸. 건강한 우리 몸 알아야 덜 아프다.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현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완전 김철현입니다. 완전 봄입니다. 네. 이 봄에는 좀 환자가 더 많이 늡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어쩝니까? 제가 주로 이제 진료하는 질환은 음. 뇌졸중이다 보니까 예. 뇌졸중은 계절에 그게 상관없이 아. 좀 많으신 편인데 요즘에 근데 오히려 특히 많으신 것 같긴 아, 그래요? 하거든요. 그래서 입원 환자분들이 좀 많이 느셔가지고 그렇군요. 또 이 계절마다 조금씩 예. 환자 분포도가 다르구만요. 오늘은 당뇨. 정말 제 주변에도 당뇨 환자가 많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흔한데요.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인 사람들 중 10명 중 1명이 당뇨병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당뇨병을 소갈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서 소갈에서 소는 태운다는 뜻으로 속에 열이 있어서 예. 진액이 말라서 생기는 병임을 말하고, 그리고 소갈에서 갈은 증상으로 갈증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갈은 이 한의학에서 소갈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당뇨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저 소갈 이 말도 좀 생소하네. 저는 자주 거의 못 들어본 말 같아요. 소갈이라고 하고만요. 예. 오갈든다는 압니다. 아, 전라도 예. 말로 오갈든다. 뭐 무대 위에서 달달달달 떨린다 이런 말인데. 예. 그래요. 오늘 당뇨 관심 있으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당뇨병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9930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언제든지 파바박 후다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병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인은 뭡니까? 한의학에서 소갈은 살찐 사람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 안에 열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소갈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현대의 당뇨병은 비만이면서 고열량 고지방 식생활을 하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구식 식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잘 걸리고, 그리고 당뇨병에 걸리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포도당이 다량의 물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또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수분이 모자라게 돼서 갈증이 생기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고 당뇨병을 소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게요. 서구화된 식생활 개미진 남도밥상 이제 남도 음식 네. 하시는 분들은 하신 그 강영수 선생님은 촌스럽게 묵어야 된다. 예전 어머니들이 하던 방식으로 그래야 면역력이 생긴다. 이 말씀이 또 떠오르네요. 그래요. 그러면 당뇨병에도 뭐 이렇게 종류가 다릅니까? 있습니까? 예, 그래서 당뇨병을 우리가 현대인은 1형하고 2형으로 나누는데요. 1형은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2형은 인슐린이 생산은 되는데 제 기능을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형 같은 경우는 우리 선천적으로 소아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소아당뇨라고 하면 1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어른들이 걸리는 성인 당뇨는 모두 2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아당뇨는 아예 그 인슐린이 생산 자체가 안 되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주사를 맞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아이 때부터 쭉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외부에서 주사로 계속 이렇게 넣어줘야 돼가지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예. 이게 인슐린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항상 막 인슐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네.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 혈액 속의 포도당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면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근육과 같은 곳으로 저장시켜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포도당이 저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포도당 저장 창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뇨병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포도당 저장 창고를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안 그러면
창고가 없어지니 예. 그 말이구만요. 아, 예, 아주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오, 그러면 이제 당뇨병 이제 병원 가면은 저도 이제 가끔 걱정이 돼서 혈액 검사 같은 걸 해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당뇨병은 진단을 합니까? 네, 그래서 혈액 검사로 음. 쉽게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예. 공복 혈당이라고 해서 식사하시기 전에 음. 아침 식사하시기 전에 잰 혈당이 126 이상이시거나 식후 2시간째 혈당이 200이 넘어갈 때 이때는 당뇨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혈당이라고 하는 게 먹는 음식에 따라서 금방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날 또 뭘 드셨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수치도 확인을 하는데요. 이 당화 혈색소도 혈액 검사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화 혈색소는 최근 2, 3개월 정도의 혈당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공복 혈당이나 식후 2시간째 혈당하고 같이 고려를 하면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화 혈색소는 6.5를 넘어가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일반 병원을 가서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측정이 가능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증상 그 당뇨병이 나는 괜찮을 건데 이렇게만 믿고 있었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소가를 당뇨를 증상에 따라서 상소, 중소, 하소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이 상, 중, 하 할 때 그 상중하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상초는 폐나 이런 우리 인후부, 그리고 중초는 위장, 하초는 콩팥 이런 쪽으로 보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 이제 상중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소는 이제 상초의 증상 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이 마른 것이 주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니까 소변량도 많아지는 그래서 당뇨병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소는 위장에 열이 많아서 소화가 지나치게 잘 돼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고 식사하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배가 고파지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소는 당뇨병 합병증 단계로 사실 당뇨가 좀 진행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뿌옇고 거품이 많이 나는 소변을 보게 되고 이런 걸 단백뇨라고 하고요. 그리고 몹시 피곤해 하시고 체중도 빠지게 되고 시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당뇨병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실 때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와, 이렇게 증상들 보니까 그때 제 이제 막내 동생이 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 검진 한번 해봐라는데 별 뭐 이렇게 변명이 안 나오는데 물을 한 4-5리터씩 하루에 먹더라고요. 아, 예, 많이 드시긴 하시네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해야 되겠네. 그게 근데 꼭 당뇨가 아니라 사실 그래서 당뇨가 초기에 진단이 힘들 수가 있는 게 이 말씀드린 증상들이 좀 비특이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당뇨가 아니라도 사실 있을 수가 있는 증상이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물을 또 많이 드실 수가 있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요. 승진 때문에 속이 타서 그랬는가. 그 당뇨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예, 이제 합병증 당뇨가 그래서 합병증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 곳이 눈하고 콩팥하고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관리가 안 됐을 때 이런 합병증이 올 수가 있는데 눈에 합병증이 오면 이제 심하면 시력을 잃게 되시고 그리고 콩팥에 합병증이 오면 몸 안에 노폐물이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경 쪽에 합병증이 오시면 저림이라든지 이런 불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저림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단 이런 합병증이 와버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불가능해요? 예,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죠. 예방이 그만치나 중요하겠네요. 진짜로. 자, 남도마실의 허준 김철현 과장님 모시고 지금 건강 우리 몸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거나 지금 이런 증상인데 병원 아직 안 가봤는데 이런 증상인데 당뇨일까요? 뭐 여튼 당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샵 9930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정남의 남도마실에 문자 남겨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당뇨의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이날치 밴드의 여보나리 들을게요.
이날치 밴드의 여보나리 여보나리 듣고 왔습니다. 건강한 우리 몸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현 과장님, 남도마실의 허준 선생님과 함께 오늘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뇨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예방법인데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당뇨병의 예방이 중요한 게 일단 발생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네. 지난 시간에 했었던 중풍이나 치매도 더 잘 오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데 사실 방법들은 이미 알고 계신 역시나 운동하고 식사 조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특효약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게요.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운동과 식사 예. 조절.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이제 적절한 운동을 딱 한 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효과가 하루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면 하루 내지 길게는 3일 동안도 지속된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음식으로는 이 부분도 이미 많이들 알려진 내용인데 정제곡물보다는 통곡물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미라든지 하얀 밀가루 같은 것이 정제곡물이고 현미와 통밀 같은 것이 통곡물인데요. 그래서 정제곡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외국에서는 그런 연구도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그 백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흰 쌀밥 하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네. 이 백미는 영양학적으로 이득이 많아서 그래서 적절하게 드시는 거는 또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쌀밥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 이건 아니고 적절히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참말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 근데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면 좋겠지만 5, 60대다, 6, 70대다 이렇게 좀 연령대별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네, 일단 그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걷기라고 걷기. 보시면 되는데 네. 만약에 조금 더 무릎이나 이런 데 관절염이 없고 하시면 스쿼트라고 해가지고 네. 그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허벅지를 단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전거 이런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등산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운동들이 만약에 이런 당뇨 이외에 관절염이라든지 또 허리가 안 좋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또 그런 걸 좀 고려는 해야 되거든요. 걷기. 예, 걷기는 사실 누구한테나 다 그렇죠.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긴 하십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운동 안 하고 이렇게 약을 딱 먹어서 탁 나서 하면 좋은데 진짜 그거는 이제 호랭이 가족은 욕심나고 호랭이는 무섭고 이런 거죠. 우리 질문이 들어왔어요. 임미아님께서 저희 신랑이 혈압이 있는데 꼭 당뇨가 같이 오는지요? 대부분 보면 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단 걸 좋아하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의 당까지 먹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그게 개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족력도 좀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단 거를 좋아하시는데 만약에 부모님 분들 중에서 당뇨가 있으셨다고 하면 남들하고 똑같이 먹더라도 아무래도 좀 당뇨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딱 정답은 없는데요. 예,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과하지 않게 그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고혈압하고 당뇨가 같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로. 왜냐하면 고혈압이 오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결국에는 당뇨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당뇨 관리를 잘 하시면 혈압 반대로 얘기하면 혈압도 예방이 될 수가 있고 또 혈압 관리를 잘 하시면 당뇨 예방도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꿀찌 가정께서도 예. 아들이 중학생인데요. 고기를 좋아하고 소변에 거품이 많습니다. 소아 당뇨가 궁금하고 남편이 술을 날마다 마시는데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당뇨 안 걸리는 법 알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 예. 그리고 일단 거품은 맞습니다. 근데 창창 자라는 우리 아이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는 원래 소변에서 좀 막 운동한 직후에는 단백질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는 또 흔히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고기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근데 지방 같은 거, 비계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만은 비계를 뭐야? 꽃은요. 한창 이
그 우리 성장하는 음. 청소년들한테는 고기는 필수적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남편분. 남편분은 근데 이제 술을 고혈압이 있으신데 술을 좋아하시면 그거는 아무래도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술이라고 하는 게 마신 직후에는 약간 안정을 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혈액순환을 뭐 잘 되게 해준다고 해서 음. 얼굴도 붉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하. 근데 이제 술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더 오르거든요, 혈압이. 아, 그래서 제일 조심하실 때가 그 술 드시고 다음날 새벽에 그때 평상시보다 혈압이 더 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론은 음주를 음. 조심하셔야 되는 자제를 좀. 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수시로 혈압도 재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당뇨 있으시거나 혈압 있으신 분들이 나는 약을 먹으니까 그냥 막연히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음. 특별히 측정을 안 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꼭 이제 병원 가실 때 이외라도 혈압계도 사시고 혈당 측정계도 사셔가지고 수시로 꼭 측정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금방 약 이야기도 나오고 그럼 당뇨병의 치료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이 당뇨병이 완치되는 병이라고 보기는 힘든데요. 결국에는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건데 근데 관리만 잘하시면 오히려 그 당뇨병 없으신 분들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도 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계속 측정을 하시고 생활 습관을 주의를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저희가 한의학적인 치료로는 일단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하고 충분히 병행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뇨병의 대부분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는 되지만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의학적인 치료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증상으로 입이 많이 마르시다거나 소변을 자주 보시는 그런 증상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증상들에 쓰는 한약들이 또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열이 많으신 체질에 쓰는 한약들이 이런 인슐린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양방 한방 치료 이렇게 병행하시면서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여주가 좋다고 그래서 여주 말린 거 선물하고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당뇨 여주가 예. 좋은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네. 일단 그래서 여주나 돼지 감자 이런 것들이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은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이런 다른 거 없이 오로지 이런 식품만으로 효과를 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운동이 병행되셔야 할 것 같고요. 운동.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음식을 드시든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이 서서히 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네. 먹는 음식량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여주나 돼지 감자 이런 걸 드시면 상대적으로 또 배가 부른 걸 느끼시니까 다른 음식을 더 조금 드시게 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사실 우리가 현대에 천천히 하시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먹고 나가야 되죠 또.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조절이 잘 안 되시면 저도 이게 많이 하는 방법인데 한 숟가락 드시고 숟가락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숟가락 드시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식사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럼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당뇨 때문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두통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네. 근데 두통이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제일 흔한 원인은 잠시 두통 얘기를 드리면 제일 흔한 원인은 스트레스긴 한데 한 4번째, 5번째 되는 경우가 이제 소화가 잘 안 될 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좀 식사를 빨리 하는 편이라서 그랬었는데 이런 습관으로 고치고 두통은 전혀 없어졌거든요. 아, 정말요? 예. 언제 한번 제가 두통도 준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통 앓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몸이 굉장히 건강하게 날씬하시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이게 모든 병에 다 좋구만요.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아까 우리 꿀집 아지 남편분이 다음날 음주하시고 다음날 혈압이 올라갈 때 그때 막 이제 건강 챙긴다고 운동을 막 해버리면 안 좋겠네요. 이게 언제 하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시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뇨병 이전에 그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특히 새벽 운동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벽에는 기온이 차가지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그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그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할 게 또 저혈당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식전 운동은 좀 삼가시는 게 좋으시고, 그래서 식사 후에 혈당이 한창 오르는 그런 시기에 운동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게 보통 식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이때 운동을 하시면 저혈당에 빠질 염려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혈당이 높을 때 운동을 하시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점심 때 좀 밥을 천천히 먹더라도 한 30분 먹고 30분은 좀 걷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좋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또 직장인분들은 사실 점심시간이 짧고 바쁘시니까 네. 그래서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제가 30분에서 2시간 사이라고 했는데 네. 식후 10분부터 이제 가벼운 운동 하시는 것도 음. 좋다고 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식사를 천천히 하시되 식후 10분부터 또 가볍게 운동 시작하셔가지고 점차 강도를 높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이 진로 중하구만요. 예. 근데 이제 그 환자분 제 지인 중에 이 약은 이제 평생 먹어야 된다. 그래갖고 나는 언제나 이 약을 끊고 살까 막 이런 예. 고민하시더라고요. 끊을 수는 있는 겁니까? 그래서 혈압약, 당뇨약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 네. 이제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끊기가 굉장히 힘들긴 하죠. 그래서 그 한의사 한 분 중에서도 당뇨병 진단을 받고 그래서 지금은 그 약을 끊으셨는데 당뇨약을 드시다가 끊게 된 과정을 책으로 쓰신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 이제 책을 제가 봤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정제 곡물, 통곡물 이런 것도 얘기도 드렸지만은 사실은 개인차가 되게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 먹기 전에 혈당 재고 먹은 후에 혈당 재고 이렇게 수시로 혈당을 재가지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음식들을 찾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음식들 위주로 하면서 이제 약 없이 결국에는 관리가 되게 되셔가지고 이제 끊으셨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 경험을 살리셔가지고 당뇨병만 전문으로 그 진료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 막 양약만 막 한의학만 이렇게 막 고집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도움이 되는 병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한의원도 있구만요. 이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인이 직접 해내셨기 때문에 이제 사실 자신감도 되게 있으시고 그리고 그 끊는 과정이 어렵다는 걸 아시니까 더 설명도 자세히 해주실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그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약 끊는데 성공한 분도 계세요? 예, 저희가 그 뇌졸중 환자분이 되게 대부분이긴 하신데 뇌졸중 환자분들이 또 당뇨를 다 가지고 계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딱 한 분 봤거든요. 예, 그게 사실 저희가 뭐 치료를 잘했다기보다는 그분은 60대 남자분이셨는데 본인이 정말 이게 끊으려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2016년에 당뇨약을 끊으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오시는데 지금도 당뇨약 없이 혈당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 의지하고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관리를 자기 관리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니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당뇨병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뭐 이런 건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운동 방법에서 말씀드렸는데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흔하게 오는 게 또 저혈당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식사를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당뇨약을 드셨다 하면 저혈당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혈당 증세가 식은땀이 나면서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게 심하면 정말로 쓰러질 수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고혈당 같은 경우는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래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면 그때 합병증이 오는 건데 저혈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쓰러지실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시면 바로 혈당을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혈당이 낮으면 사탕이나 주스 같은 거를 바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항상 그 사탕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걸 봤어요. 예, 맞습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그래서 사탕 주스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요. 그 막 어디 침을 딱 맞아보면 그냥 당뇨가 샥 나서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정말로 먹는 게 없는데 혈당이 400, 500 나온다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은 근데
그 먹는 음식을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대부분은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드시고 계셔서 그렇긴 한데, 근데 만약에 정말로 당뇨약을 그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안 드시는데 정말로 400, 500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왜냐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 건데 먹는 음식이 없는데도 혈당이 400, 500 나온다는 거는 포도당이 아니라 지방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쓰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지방이 이렇게 지방을 태우면 케톤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몸 안에 쌓이게 되면 그게 뭐 혼수 상태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먹는 음식이 정말로 없는데도 혈당이 400, 500 나오신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꼭 가까운 그 당뇨약 처방받으시는 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먹는 음식도 꼭 점검을 해보시고 네.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고 나면 항상 운동을 가야지 이런 각오를 하는데 이제 다음날 일어나면 아이고 귀찮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또 역시 가장 강조해 주신 거는 식사는 진짜 천천히, 그리고 운동 꼭 해야 된다. 통곡물 꼭 먹어야 된다. 음식 천천히 먹어야 된다.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 식후에 30분 후나 2시간부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오늘 또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또 기대가 된디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한 병 있잖아요. 질환 여기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 또 애쓰셨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프로젝트 GM의 숲에 사는 바다새 들으면서 우리 김철현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